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중개 대상물 보셨고, 오늘은 요약집 25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 처음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나왔는데 조금 이따 별도로 우리 교재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이죠, 그죠? 자격은 원칙은 시도지사 소관이에요. 원칙이 시도지사 소관이다 하는 말은 공인중개사 시험 실직권자는 누구라는 말입니까? 시도지사죠. 물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면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자, 이 심의상이 먼저 나왔는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상 요거를 순서를 조금 바꿔가지고 첫 글자로 하면은 육보시 보장 이래 보세요. 자, 육보시 보장. 육하면은 육성 중개업 육성이에요. 보수 변경에 관한 상, 시험 등 자격 처리에 관한 상, 보장,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자, 요런데 요 중에서 시험 등 자격 처리에 관한 상은 원래 시도지사 소관이죠. 그러면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험 등 자격 처리에 관한 상을 정하면은 시도지사는 틀림없이 한마디 할 거예요. 왜 내 업무인데 당신이 의결하느냐. 그래서 잔소리하지 말고 따라라고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험 등 자격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때는 시도지사는 예 따라야 한다. 따라야 한다. 요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한 때는 시도지사가 예 따라야 한다라고 틀리게 놓은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정책심의위원회. 자, 정책심의위원회. 원래는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이랬어요. 우리 법에서 뭐 한다 하는 말은 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둔다 하는 말은 두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좀 오래됐지만 매스컴에서 한번 떠들었어요. 우리나라에 무슨 위원회가 이렇게 많으냐? 1년에 한 번도 개최 안 하는 위원회도 많더라. 우리나라가 무슨 위원회 공화국이냐 하고 떠드니까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가지고 둘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둘 수 있다는 말은 안 둘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두고 있어요. 자, 이번에 보시면 위원장은 원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15회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토교통부에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장은 무조건 국장이었고 시도에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장은 무조건 시도지사였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 15회 때문에 우리나라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99.9%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책심의위원회가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시험위원회였어요. 그럼 시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15회 때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 그러죠. 물론 문항수는 40문제 똑같아요. 시간은 지금은 한 과목당 50분 주는데 그때는 40분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 시험 범위를 벗어나는 어려운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비근한 예로 굉장히 지문이 길었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그 큰 시험지 한 페이지에 민법 한 문제가 나오기도 했어요. 정식으로 하면 시간 내에 읽어보지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 1차이자 동시에 합격한 사람이 0.1%도 안 됐어요. 나머지는 굉장히 데모를 많이 했죠. 그러면은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나가면은 국장 물러나라, 시험위원회 위원장 물러나라 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까? 물러나라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중에서 시험 때문에 책임을 안 지고 싶다. 그래서 글자를 하나 슬쩍 넣었습니다. 국장이 한다 하는 것을 위원장은 국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국장은 책임을 안 지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시험, 데모 결과, 재심을 치게 됐어요. 공인된 시험에 재심을 친다 하는 말은 시험주관부서에서 과오를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공개사 시험하고 관련된 최고 책임자 토지국장 좌천돼서 날아갔습니다. 그러면은 국장이 지명한다. 누가 지명받으면 자기도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아무도 지명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법으로 정해놓을 수밖에 없다. 제1차관이 한다.
국토교통부니까 제1차관은 국토 쪽에, 제2차관은 교통 쪽에 담당을 해요. 제1차관이 한다. 그러면은 국장은 더 이상 책임을 안 진다, 그죠? 제1차관이 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위원회에 끝발은 부리고 싶다, 안 부리고 싶다. 끝발은 부리고 싶다. 그래서 위원은 누가 뽑느냐? 국장이 뽑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번에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공무원 재용의 중에서 뽑으면은 임명이라고 하고 공무원 외의자 중에서 뽑으면은 위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위원회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자기하고 관련된 것은 스스로 빠져야 돼요. 회피해야 된다. 그런데 안 빠지면은 나가라 해야 돼요. 그런데 위원은 누가 뽑았느냐면 국장이 뽑았죠. 위원장은 국장보다 밑에 있는 제1차관이죠. 그럼 위원장은 위에서 뽑은 사람을 자기가 마음대로 나가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나가라 하는 것, 해촉하는 것도 국장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다시 올라가가지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정책심의위원회 7자죠. 그죠? 그래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몇 명 이상? 7명 이상. 근데 여기 보면은 손가락 2개가 올라갔어요. 여기 2가 아니고 짝대기 2개예요. 그럼 몇 명 이내로 한다? 11명 이내로 한다. 한 번도 틀리게 나오진 않았는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어떤 법이라도 위원장 1인을 제외한 몇 명 이런 건 없어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로 한다. 그러면은 임기하면은 2자니까 몇 년 할까요? 임기 2년으로 한다. 자, 근데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죠. 이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우리 법에 위원회가 하나 더 있어요. 나중에 공인중개사 협회에 가면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그런데 이거 2개를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 이렇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그러죠. 그러면은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의 임기 2자니까 몇 년 할까요? 이것도 2년이죠. 그죠? 그럼 이 정책심의위원회 임기 몇 년을 한다? 2년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정책심의위원회가 먼저 공부를 하죠. 그럼 운영위원회는 나중에 공부를 했죠. 그죠? 그럼 임기 2년이다. 2번째 나왔죠. 2번째 나왔다는 말은 이거 몇 번 할 수 있다. 2번째 나왔으니까 몇 번 할 수 있다? 2번 할 수 있다. 2번 할 수 있다는 말은 몇 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요거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정책심의위원회는 1회 안에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연임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연임할 수는 있지만 1회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말이 나왔느냐 하면은 위원장이 부당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질문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면은 부위원장이 또 책임을 져야 되죠. 책임을 지르고 부위원장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이라는 제도가 없고 위원장이 부당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 이 사람이 부위원장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할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래서 위원회가 있으면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위원장의 직무, 특별히 볼반한 건 없고, 그 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자, 여기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래 되어 있죠. 그죠? 자, 근데 의결을 할 때 5분의 4, 4분의 3, 3분의 2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가 중요합니다. 근데 5분의 4, 4분의 3, 3분의 2 아니면 과반수죠. 과반수는 전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과반수로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어떤 법이라 하더라도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런 법은 없어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견한다. 과반수 출석해야 된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3번에 특별히 볼 건 없는데, 자, 정책심의위원회 7자니까 소집할 때 적어도 며칠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
7일 전까지 통보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하루 전까지 통보해도 된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히 볼 만한 내용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공인중개사 시험 기간. 원칙은 아까 시도지사다 그랬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셔도 있다. 그럼 국장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는 공개사 정책시험인의 의결을 거친다 그랬죠. 출제위원은 특별히 볼만한 내용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공인중개사 자격에서는 시험 실시권자만 예외적으로 국장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시도지사 소관이에요. 그러면은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해줍니까? 시도지사가 해주겠죠. 자격증 재교부 신청도 누구에게 한다?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자격증 교부 받는 거죠. 그러면은 자격증 교부는 합격자 결정 공고로부터 몇 개월 이내 교부해야 된다? 1개월 이내 교부합니다. 그럼 이거 맞는가 보세요. 시험 시행기간의 장은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하면은 맞다 틀렸다. 시험 시행기간의 장이라는 말은 시도지사 또는 국장이죠. 시험 실시권자 예외적으로 국장 들어간 거 말고는 전부 다가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교부도 시험 시행기간의 장이 교부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가 교부를 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응시 자격. 자, 응시 자격에 요건 한꺼번에 같이 보세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못 치면은 합격을 못 하죠. 합격을 못 하면 공인중개사 못 되죠. 그죠? 그럼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자 딱 2명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자 딱 2명. 첫 번째 누구예요? 뭐 공부 안 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 공부 못 하는 사람이죠.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그죠?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게 아니죠. 자격 취소되고 3년, 그 다음에 부정행위하면은 5년 동안. 물론 부정행위하고 5년 동안은 원래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입니다. 더 이상 더 오랫동안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죠. 그럼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자는 오로지 자격 취소되고 3년, 부정행위하고 5년 요 2명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죠. 외국인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죠.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인 자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그죠? 자격 취소도 3년, 부정행위하고 5년 말고는 어느 누구라도 공인중개사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여기 두 개가 3년, 5년 바뀌어가지고 한 2번 정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냐면은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3년 동안 공인중개사 될 수 없죠. 그러면 자격이 취소되면 3년 동안 나중에 하는 등록의 결격 사유도 해당합니다. 등록할 수가 없어요. 즉 기업 공개사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부정행위하면은 5년 동안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지 절대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요게 등록의 결격사유 나중에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등록의 결격사유 할 때 틀린 답으로 부정행위하고 5년 동안이라고 반드시 그것도 몇 번이나 답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언제든지 답으로 넣을 수 있어요. 부정행위하고 5년 동안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지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항상 같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시험의 시행, 공인중개사 이런 거는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다. 중요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공인중개사 시험은 1년에 1회가 아니고 1회 이상 시행한다. 이렇죠. 그죠? 물론 계략적인 공고는 2월 28일까지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비 공고를. 그런데 실제로는 전년도에 미리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시험 90일 전까지 정상적으로 공고를 합니다. 자, 응시할 때 수수료 내야 되죠. 그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수수료 낸다. 요거는 나중에 수수료할 때 한꺼번에 같이 놓을 거예요. 오른쪽에 자격증 교부. 자격증 교부는 아까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시도지사가 한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첫 번째 줄에 시도지사는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이걸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게 대통령령인지 국토교통부령인지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것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틀리게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렇게 틀리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이냐 국토교통부령이냐 핵심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 이 말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문제는 더 어렵습니다. 일부러 어렵게 문제를 풀 필요가 없죠. 그죠? 이런 거 갈로 치고 없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하여튼 교부는 누가 한다? 교부는 시도지사가 아까 나왔죠.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합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이거는 지문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된다. 한마디로 인터넷으로 올려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똑같은 말이 우리 법에 3개가 있어요. 여기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대장 그리고 등록대장 그리고 지정서 교부대장 똑같은 말이 그 3개가 있습니다. 틀리게 나올 거는 없고요. 자격증 재교부도 누구에게 신청한다?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그다음에 자격증 대여. 자격증 대여할 수는 없죠. 그죠? 자격증은 일신 전속적이다. 자기만 쓸 수 있으니까 대여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격증 대여하면은 무조건 자격이 취소됩니다. 등록증 대여해도 무조건 등록이 취소되죠. 그죠? 이거는 당연하고 여기서 나중에 문제에서는 꼭 나오는 게 형벌 물어볼 때 자격증을 빌려줬든지 등록증을 빌려줬든지 빌린 사람은 무조건 1년에 1천이에요. 빌려준 사람도 1년에 1천입니다. 그러니까 형벌 물어볼 때 자격증이나 등록증 대여양도 하는 부분이 꼭 들어갑니다. 1년에 1천이에요. 자, 대여양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아닌 자가 들어갔네요. 그죠? 그럼 우리 법에서 인자, 아닌 자 구분되는 게 3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두 번째가 기업공개사나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 기업공개사 아닌 자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표시 광고는 기업공개사만 할 수 있죠. 기업공개사 아닌 자는 표시 광고 할 수 없다. 인자 아닌 자 구분되는 게 3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인자가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아닌 자가 위반하면은 1년에 1천이에요. 요게 한 문제로 논 적도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아닌 자니까 위반하면은 벌은 얼마다? 1년에 1천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개사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에 자금을 투자하고 경영에 관여하게 했다 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부동산 거래 중개인을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은 등록증, 자격증의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지금 동업을 하는 거죠. 동업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동업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무자격자가 중개업무를 하게 했다 하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 무자격자가 중개업무 했다는 말이 없죠. 이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자격증 대여의 판단 기준. 자,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해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자, 갑이 등록증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등록증 자격증을 대여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자격증 대여 양도의 판단의 기준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업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판단합니까? 아니면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업무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갑의 자격증을 가지고 업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판단합니까? 대여양도 기준은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자격증 가지고 업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로 판단하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말도 안 돼 앞뒤를 바꿔가지고 틀린 지문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에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다 하더라도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인감을 할인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공개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어졌을 뿐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기업공개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무자격자가 거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도장을 찍을 때 기업공개사가 가가지고 도장만 찍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격증 대여로 본다는 말이에요. 4번에 중개사무소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에 가로 열고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개사 유산 명칭에 해당한다. 이 판례가 5년 동안 4번이나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자기 명함에 뭐라고 적었냐면은 부동산 뉴스 대표라고 적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뉴스는 중개사무소 명칭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구공개사 사무소 대표 하는 말이나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말이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개사무소의 대표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인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자기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함을 쓰게 되면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라고 오인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사명칭에 해당한다. 유사명칭에 해당한다. 벌은 얼마 준다? 1년에 1천이죠. 한번 더 기만 들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 실무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도 지금 공인중개사 제도 방금 했는데 문제가 될 만한 건 별로 없죠. 그런데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왜냐하면 교육도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단순하게 나오는데 한 문제는 꼭 나와요. 그러니까 교육에서의 문제의 핵심은 누가 되기 위해서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그 교육 실시권자가 누구냐 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교육의 내용이 총 4개가 있어요. 그런데 구분해서 실무교육, 그 다음에 연수교육, 그 다음에 직무교육 이걸 먼저 보고 예방교육은 별도로 볼 거예요. 자,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전부 다가 실시권자는 원칙은 시도지사입니다. 실시권자는 시도지사다. 자, 그러면 이거 맞는 거 보세요. 실무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인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실시할 수도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틀리죠, 그죠? 그러니까 헷갈리게 놓으면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은 공부를 할 때 꼭 확인하세요. 방금 우리 공개사 시험 실시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인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직접 실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은 전부 다 시도지사입니다. 물론 나중에 직무교육은 예외적으로 등록관청도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자, 실무교육의 실시권자가 시도지사다 하는 말은 교육의 내용이 시도별로 교육의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 그죠? 그런데 전국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아도 돼요. 그럼 전국적으로 교육의 내용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적인 교육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요거는 똑같습니다. 자, 그럼 실무교육인데 실무교육 일단 실시권자 시도지사죠. 그러니까 실무교육의 대상자. 자, 우리가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되죠. 그럼 등록 신청할 때 실사자 실무교육 받은 확인서가 들어갑니다. 그럼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기업공개사가 실무교육 받습니까? 기업공개사가 되려는 자가 맞습니까? 되려는 자가 맞죠. 그런데 법에서는 주어를 기업공개사로 표현했어요. 기업공개사는 등록 신청 전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등록 신청 전 1년 이내니까 실제로는 기업공개사 아니죠. 법에서는 주어를 기업공개사 해놨어요.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임원이나 사원은 똑같은 사람이라 그러죠.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분사무소 책임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도 실무교육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문제집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음 중 실무교육이 대상자가 아닌 게 뭐냐? 하여튼 문제가 그래가지고 분사무소 책임자와 소속 공개사는
본사무소 설치 신고 전 1년 이내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틀렸다고 주로 나와 있어요. 문제집에 보면은 기출 문제예요. 그거는 그게 어디가 틀렸습니까? 본사무소 책임자와 본사무소에 소속되고자 하는 소속공개사는 본사무소 설치 신고 전 1년 이내 시도회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틀렸다고 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 문제가 나온 당시만 하더라도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의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답이 틀렸다는데 그 지문이나 문제나 해설을 수정을 우리나라 대부분의 책들은 수정이 안 돼 있습니다. 혹시 기출 문제를 푸시다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말이구나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은 실무교육은 언제 받아야 되느냐 시기는 자, 오늘 실무교육 받고 10년 있다가 등록 신청한다 기억나는 게 전혀 없겠죠. 그러면은 실무교육은 교육공개에서는 등록 신청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되고 본사무소 책임자는 본사무소 설치 신고 전 1년 이내. 그다음에 소속공개에서는 고용신고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자,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그런데 본사무소 책임자는 본사무소 설치 신고 전 1년 이내가 맞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본사무소 책임자는 고용신고 전 1년 이내라고 해도 틀렸다고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본사무소를 제일 처음에 설치할 때는 설치신고 전 1년 이내인데 본사무소가 쭉 있다가 중간에 본사무소 책임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본사무소 설치신고 전 1년 이내 아니죠. 그죠? 그 본사무소 책임자 고용신고 전 1년 이내. 예, 그런 거는 의미를 보면서 문제를 푸시고 원래는 등록 신청 전 등 1년 이내에 받아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교육공개사 폐업하고 난 뒤에 폐업 후 또는 소속공개사 등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 신고 후 1년 이내는 안 받아도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교육공개사 폐업하고 1년 이내 다시 등록을 신청한다.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되죠. 그럼 교육공개사가 폐업하고 난 뒤에 1년 이내에 소속공개사로 고용신고한다. 이럴 때도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되죠. 그럼 소속공개사가 고용관계 종료되고 1년 이내에 다시 소속공개사가 되고자 한다 해도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되죠. 소속공개사가 고용관계 종료되고 난 뒤에 1년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해도 이럴 때는 실무교육도 안 받아도 된다. 그죠? 하여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될 때라 하더라도 폐업하고 난 뒤에 고용관계 종료되고 난 뒤에 1년에는 안 받아도 된다. 그럼 실무교육의 내용은 틀리게 놓을 건 없어요. 실무교육의 내용은 법률 지식, 중개 및 경영 실무 지급 윤리 이렇습니다. 그럼 실무교육의 시간은 자, 교육에서 시간이 나올 때 답으로 나오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교육시간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숫자를 넣고 비슷하게 숫자를 하나가 바꾸든지 그러면 헷갈리지 말고 실무교육은 리얼이에요. 그죠? 리얼이니까 기억, 연, 디귿, 리얼 4일 한다고 생각하세요. 4일 한다. 하루 8시간이죠. 그럼 몇 시간 한다? 32시간 합니다. 자, 32시간인데 실무교육 받으러 가면은 사실은 통제 잘 안 따릅니다. 그러니까 통제 잘 따르라고 통제 잘 따르면은 마지막 날 오후 4시간 빼주겠다. 그럼 몇 시간? 28시간에서 32시간. 이거 26시간이라고 최근에 틀리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실무교육은 통지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실무교육을 안 받으면 벌 받는다 안 받는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중에 중개보조원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교육을 받죠. 여러분들은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돼가지고 직무교육을 받을 겁니까? 실무교육 받을 겁니까? 직무교육 받을 사람 자신 있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죠? 그러면은 등록을 신청한다 또는 소속공개사 되고자 한다. 꼭 내년에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죠. 10년 있다가 해야 되죠. 그러면은 실무교육 받을 필요가 없죠. 받을 필요가 없는데 교육 안 받았다고 벌 준다? 말이 안 되죠. 누가 지금 받을 건지 다음에 받을 건지 특정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통보하는 규정도 없어요. 실무교육 언제 실시한다고 통보하는 규정도 없고 실무교육 안 받았다고 벌 주는 규정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연수교육이에요. 자, 연수교육 실질권자, 물론 시도지사죠. 그럼 연수교육의 대상자는, 연수교육 대상자는 기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봐야 되는 게, 우리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공개사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법인에서는 임원이나 사원 중에 필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소속공개사인데 임원이나 사원 중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그 사람은 소속공개사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그럼 임원이나 사원 중에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실무교육의 대상자는 된다 안 된다? 실무교육의 대상자는 되죠. 그 임원이나 사원 중에 공개사 아닌 자는 연수교육의 대상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사람은 소속 공개사 아니죠. 연수교육의 대상자는 안 돼요. 그럼 연수교육은 얼마마다 받느냐? 앞에 실무교육을 받든지 그 다음에 연수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교육 후에 연수교육 년이니까 몇 년마다 받으면 되겠습니까? 2년마다 받는다 그죠? 2년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자, 2년마다 받는데 기업공개사는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아니죠. 소속공개사는 고용한 날로부터 2년 아니죠. 앞에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에요. 그렇게 아직 나오지도 않는데 그렇게 나오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은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나중에 벌 줍니다. 근데 2년마다 받아야 된다. 나중에 되면 자기가 언제 받았다 기억을 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래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럼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을 언제 받았느냐 누가 합니까? 실시권자 시도지사가 알겠죠.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통보는 누가 한다? 통보는 시도지사가 2년이 되기, 니은이니까 몇 개월 전까지 통보한다? 2개월 전까지 통보한다. 2개월 전까지 통보한다. 시도지사가 통보한다. 요거 조심하시고. 그럼 연수교육은 교육의 내용 틀리게 나올 건 없는데 모든 교육은 실무교육과 똑같아요. 그런데 실무교육의 법률 지식 대신에 2년이 지났으니까 바뀐 것도 없겠죠. 그래서 법률 지식 대신에 법이나 제도의 개정상 나머지는 똑같아요.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 윤리. 그럼 연수교육의 시간은 아까 실무교육 리얼이니까 4일 했다. 연수교육 리얼이면은 며칠 할까요? 이틀 하면 되죠. 하루에 8시간이니까 16시간이다. 그런데 통제 잘 안 따르니까 통제 잘 따르면 마지막 날 오후 4시간 빼준다. 12시간에서 16시간. 그럼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은 벌칙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요거 중요해요. 자, 다른 얘기 잠깐 하면은 거래정보사업자협회는 기업공개사보다 덩치가 크다 그죠? 덩치가 큰 거래정보사업자협회에게 과태료 줄 때는 어떤 경우도 100만 원 이하는 없습니다. 무조건 500만 원 이하예요. 그러면은 덩치가 작은 기업공개사에게는 원칙적으로 100만 원 이하가 맞죠 그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가 있어요. 이건 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연수교육 안 받았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자, 그 다음에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기업공개사 위반했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기업공개사 위반했다 하는 말은 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누가 부과한다? 등록관청이 부과하죠. 또 하나가 부당한 표시 광고했다. 한마디로 미끼 광고했다. 과장 광고했다. 5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면은 미끼 광고, 과장 광고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누가 부과한다? 지금 기업공개사가 잘못했죠. 기업공개사 잘못했으니까 누가 부과한다?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벌칙 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기업공개사든 소속공개사든 500만 원 이하인데 이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누가 알 수 있다? 실시권자 시도지사가 알 수 있죠. 그럼 과태료 누가 부과한다?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그래서 이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하는 것도 중요하고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하는 것도 둘 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방교육이 실무교육 했고 연수교육 했고 그 다음에 직무교육. 자, 직무교육. 일단 아까 실시권자는 전부 다 누구 있다 그랬어요? 실시권자는 시도지사가 원칙이다 그랬죠. 일단 시도지사 넣어놓고. 그럼 직무교육의 대상자는 중개보조원입니다. 물론 중개보조원이 받는 게 아니고 중개보조원이 되기 위해서 받겠죠. 시기는 아까 실무교육과 마찬가지로 고용신고 전 얼마 이내에 받아야 된다?
신고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된다. 예외도 마찬가지예요. 예외도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는 안 받아도 된다. 그럼 실무교육은 내용도 같이 봅시다. 자, 그럼 모든 교육의 내용은 직무교육의 내용에 모든 교육의 내용은 실무교육에서 시작이 돼요. 직무교육의 대상자인 중개보조는 중개 업무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중개 업무 못하니까 법률 지식 필요 없죠. 중개실무, 경영실무 필요 없고 오로지 지급윤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급윤리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사기꾼 기질 너무 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중에서 교육의 내용이 가장 단순한 교육이 무슨 교육입니까? 직무교육이죠. 그러니까 제일 단순하니까 등록 관청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거 만난 거 보세요. 자, 중개보조는 고용신고 전 1년 이내 시도자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맞다, 틀렸다? 틀렸죠, 그죠?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같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실무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맞죠? 그럼 나중에 업무 위탁할 때 시도지사는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누구에게 위탁할 수 있다. 맞죠, 그죠? 그럼 거꾸로 시도지사는 직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누구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그러면은 실시권자는 등록관청도 같이 들어가죠. 직무교육에. 등록관청은 직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누구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하면은 맞다, 틀렸다? 이거는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은 그거는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원래는 시도지사였어요. 그래서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을 시도지사가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등록관청이 추가가 됐고 업무 위탁에서는 아직 등록관청은 법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탁하는 거, 교육 위탁하는 것은 시도지사밖에 없어요. 자, 그럼 요거는 시간은 아까 실무교육 리얼이니까 4일, 연수교육 년이니까 이틀, 직무교육 기억이니까 며칠? 하루. 몇 시간이에요? 8시간이죠. 그런데 직업윤리, 사기꾼 기질 너무 내지 마라 하는 거 가지고 8시간 할 게 없다. 그래서 반 잘라서 4시간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통제자를 따르면 좀 빼줘야 되겠죠. 4시간 하는데 4시간 빼준다 말이 안 되죠. 직무교육 기억이니까 몇 시간 빼줄까요? 1시간 빼가지고 3시간에서 4시간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별도로 봐야 되는 게 예방교육이에요. 부동산 사고 예방교육입니다. 그런데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은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랬죠. 예방교육은 실시권자가 우리 법인 행정관청 다 들어갑니다. 국장, 그 다음에 시도지사, 등록관청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예방교육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방교육은 부동산 사고 예방교육이다. 그럼 부동산 사고를 일으키기로는 자격증이 있는 기업공개사나 소속공개사보다는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는 훨씬 많이 일으켜요. 그럼 중개보조원도 대상이 된다. 그죠? 그래서 대상자는 중개보조원이 대상자가 된다 하는 말은 기업공개사 등이에요. 기업공개사 등 하면은 기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아까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은 자기가 받을 사람이 찾아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연수교육은 또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보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예방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아니고 교육을 실시해야 될 건수가 있을 때만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러면은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기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는 게 맞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게 맞겠습니까?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실시하게 되면 통보해 줘야 되겠죠. 통보를 하기로. 원래 공무원이 하는 거는 7일이지만 예외적으로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일시 장소 내용을 통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봐야 되는 게 요거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은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을 받으러 갈 때는 교육비를 내야 돼요. 그러면은
자, 예방교육에서 국장시도사 등록관청은 기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하는 말은 기업공개사 등은 예방교육을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무가 없죠. 그러면은 의무가 없는데 교육비 내고 받으러 온나? 그러면은 받으러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방교육은 교육비가 없습니다. 그럼 교육비가 없다는 말은 예방교육 교육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손해보겠죠. 그래서 예방교육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할 수 있다.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에서는 교육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교육은 문제가 나오면 단순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냐, 실질권자가 누구냐, 이걸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2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자, 등록의 성격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기속적이다. 법에 맞으면은 무조건 해줘야 된다. 자, 법에 맞으면 무조건 해줘야 한다. 요래 있는데, 우리 교재에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우리 법에, 자, 등록관청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럼 다음의 경우라는 말은 등록해주지 말라는 말이죠.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 신청했을 때, 그 다음에 결격사에 해당됐을 때, 등록 요건에 구비되지 않았을 때, 우리 법 또는 다른 법의 제한에 위반될 때 요거는 등록해주지 말고 무조건 다른 거는 등록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답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은 진도를 나가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적법 요건이다.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닌데 적법 요건이다 하는 말은 등록 안 하고 증교반하면 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법에서 제일 못하게 하는 게 등록 안 하고 증교반은 무등록자 벌이 제일 크다. 3년에 3천이죠. 그죠? 자,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무등록자는 3년에 3천이에요. 자,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줘서 B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하는데 무등록자 3년에 3천이라 그랬죠. 우리 법에서 의뢰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때 의뢰인은 우리 올해 금징에서 추가로 생긴 거 있죠. 일반인을 대상화하는 것, 그사는 의뢰인이라고 보기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거 말고 의뢰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전혀 없어요.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무등록자에게 의뢰하는 의뢰인에게 무등록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 공동정범 줄여가지고 공범이죠. 그죠? 무등록자에 의뢰하는 의뢰인도 공범으로 처벌한다. 의뢰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전혀 없다 그랬어요. 법에서는 의뢰인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등록 신청을 누가 하느냐 하기 전에 요 내용을 지문을 한 번씩 이래 나오긴 합니다. 자, 등록 신청하기 전에 이거 좀 봅시다. 우리 기업공개사의 종별에 법인인 기업공개사가 있죠. 법인인 기업공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가 있고 법 76385 부칙 6조 유항에 의한 기업공개사 중개인이 있죠. 그죠? 중개인. 자, 요래 있습니다. 중개인은 기업공개사다? 아니다. 중개인은 기업공개사 맞죠? 자, 그런데 지금은 신규로는 중개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규는 중개인이 될 수 없죠. 그러면은 우리 교재에 잠깐만 38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38페이지 보시면은 개설등록 신청서가 나와요. 중개인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개설등록 신청서에 거기에 재료의 신청이 있고 그 바로 밑에 기업공개사 종별에는 법인이냐 공인중개사 이거밖에 없죠. 여기에는 중개인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중개인도 기업공개사 맞죠? 오른쪽에 등록증에 보면은 기업공개사 종별에 법인이냐 공개사냐 그다음에 76385 부칙 6조 2항에 의한 기업공개사 중개인이냐 이래 나와지는 거 맞죠? 이런 것들이 지문에 한 2번 정도 나왔는데 구분을 잘 하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중개인으로 할 수 없으니까 신규로 될 수 있는 기업공개사는 법인인 기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로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누가 등록 신청할 수 있느냐면은 법인하고 공인중개사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또 봐야 되는 게 우리 법에서 이중으로 하지 마라는 거 두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습니다. 이중 등록하지 마라. 그럼 이중 등록하지 마라 하는 말은 등록을 두 번 하지 마라는 말이에요. 동일한 등록 관청 내든 아니든 등록 두 번 하지 마라. 그럼 등록을 두 번 하면은 등록증 2장 가지고 있죠. 그죠? 등록증 2장 가지고 있는 것도 이중 등록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중 소속하지 마라. 자, 이중 소속하지 마라. 이중 소속이 뭐냐면은 갑이라는 기업공개사가 있고 을이라는 기업공개사가 있다. A가 갑에게도 소속이 되어 있고 을에게도 소속이 되어 있다. 요거 이중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중 소속인데, 자, 갑이라는 기업공개사가 있고 을이라는 기업공개사가 있다. 갑이 을에게 소속이 되어 있다. 이것도 이중 소속입니다. 이중 소속하지 마라 그랬죠. 그다음에 이중 사무소 두지 마라. 물론 우리 법에서는 이중 사무소 두지 마라는 말은 없고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지 말아라고 했는데 의미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럼 문제에서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할 수 있다고 틀리게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100% 나오는 곳이 2개가 있어요. 형벌 1년에 1천, 3년에 3천 물어보는 거 한 문제가 꼭 나오는데 그거 형벌 물어볼 때는 이중을 하는 거 무조건 나옵니다. 1년에 1천이에요. 이중을 하는 거 전부 다 1년에 1천입니다. 또 행정처분,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취소할 수 있다. 행정처분에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절대 취소예요. 이중사무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 취소. 행정처분 물어볼 때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중에서 지문 하나 이상은 반드시 나와요. 헷갈리면 이중사무소의 사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상이죠. 상대 취소다. 그죠? 자, 그러면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오로지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갑이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로 합시다. 그럼 여기에서는 공개사, 기업공개사인데 이 갑이 을에게 소속되어 있는 갑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소속공개사죠. 그죠? 그러면 소속공개사로서 등록 신청해서 기업공개사 되면은 이중소속이죠. 이중소속 하지 마라 그랬죠. 결론적으로 소속공개사로서는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래서 공개사 중에서 소속공개사를 제외한다. 소속공개사를 제외한 공인중개사 그리고 또는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누구에게 등록을 신청하느냐? 등록관청이라 그래요. 자,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 자, 시군구청장인데 시장 가르고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를 말한다. 물론 특별자치도의 시장도 같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다. 그럼 우리가 시장이란 말에 시도지사라는 말이 있죠. 그죠? 시도지사 할 때 이 시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말하죠. 특광시장 안에는 구가 있죠. 그럼 구가 없는 시장이니까 구가 있는 특광시장은 등록관청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 자, 시군구청장 할 때 요 시장은 일반시장이죠. 일반시장. 예를 들어서 경산시장이에요. 경산시 안에는 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가 없죠? 그러면 구가 없는 시장이다. 등록관청 맞죠? 원래 우리나라는 특별시나 광역시에 구를 둘 수 있지만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대도시 시장이라 해가지고 대도시 시장이라 안에 구를 둘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대도시시 안에는 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록관청은 구가 없는 시장이라 그랬죠. 그럼 구가 있는 대도시 시장은 등록관청이다 아니다? 등록관청 아니라는 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해가지고 어떤 시라 하더라도 안에 구가 있으면은 그 시장은 등록관청 아니죠. 어떤 시라 하더라도 안에 어떤 구라 하더라도 구청장이 무조건 등록관청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해봅시다. 안산시는 일단 특별시 광역시는 아니죠. 대도시십니까 아닙니까? 답은 모른다 돼. 그러니까 안산시 이래가지고는 안 나옵니다. 안산시 단원구 이래 나와요. 그러면은 안산시 단원구 나왔죠. 그러면 안산시가 특별시 광역시란 말은 없죠. 그죠? 그러면은 이 안산시는 대도시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등록과정은 누굽니까? 다른 구청장이 등록과정이죠. 그럼 등록 신청하면은 수수료 내야 되죠. 수수료 낼 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수수료 낸다 이럴 때는 자, 요 단원구는 자치구가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특별시나 강력시 안에 있는 구는 자치구예요. 그 자치구라는 말은 구청장도 직접 뽑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도 있어요. 자치법규가 있다는 말은 시험에 조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예산도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씁니다. 그런데 자치구가 아니면은 안산시 단원구 이건 자치구 아니죠, 그죠? 특별시 광역시 아니면은 자치구 아니에요. 자치구가 아니다 하는 말은 구청장 직접 뽑는 게 아니고 지명합니다. 지명해요. 여기에는 예산도 별도로 못 씁니다. 줘야지 받아요. 그럼 여기에는 자치법규도 없어요. 조례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산시 단원구에 중개사무소를 들어간다. 그러면은 등록관청은 누굽니까? 시안에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죠. 그럼 등록 신청할 때 원래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낸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중개사무소를 들어간다. 종로구 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냅니다. 안산시 단원구에 중개사무소를 들어간다. 이 자치구 아니니까 조례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은 조례는 어떤 조례? 안산시 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냅니다. 이런 것들은 원래 있는 내용은 똑같은 말이지만 말이 조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어떤 구라 하더라도 구가 있으면은 그 시장은 등록관청이 아니고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등록 신청할 때 아까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할 때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자, 공인중개사의 등록 요건. 자, 등록 요건을 우리 교재가 그 순서가 그래 맞습니까? 자, 등록 요건. 공제사 할 때 등록 요건을 별도로 이루지 말고 어떤 서류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만 보세요. 일단 사실사자라는 서류가 들어갑니다. 사실사자. 사하면의 사진, 여권용 사진이에요. 여권용 사진은 등록증에 붙여가지고 내줍니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은 확인서. 아까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원칙적으로 등록 신청 전 얼마 이내 받아야 된다? 1년 이내 받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서류가 들어가고, 공인중개사니까 자격증 사본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자격증 사본이 안 들어갑니다. 말도 안 되는 지문이지만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라고 틀리게 나올 때는 됐어요. 왜 안 들어가느냐면은 자격은 아까 누구 소관이었다? 지도지사 소관이죠. 그러면은 등록관청도 공무원이고 시도지사도 공무원이다. 공무원들끼리 확인할 수 있죠. 지금은 원칙이에요. 공무원들끼리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서류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사본이 안 들어가고 대신에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기 여부를 확인 요청하여야 한답니다. 물론 실무교육 받은 항에서 원칙은 들어가지만 예외도 있어요. 자,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때에는 즉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다면은 실무교육 받은 확인해서 안 들어가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부분에서 봐야 되는 게 중개사무소죠. 그죠? 자, 이 중개사무소는 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된다 하는 말은 무허가 건축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를 안 하고 무허가 건축물 관리 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무허가 건축물 관리 대장에 나왔으니까 하나만 보고 갑시다. 자, 이 건축물의 소유자가 누구다 알기 위해서는 뭐를 봐야 됩니까? 등기부를 봐야 되죠.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도 소유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는 소유자로 추정은 합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 관리 대장에도 소유자가 나와요. 소유자가 나오지만은 무허가 건축물 관리 대장의 소유자는 소유자로 추정을 안 합니다. 자,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야 되는데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 대장이라고 별도로 있어요. 우리 건축법에서 가설건축물 공부하죠. 자, 가설건축물 축조할 때 신고합니까? 허가받습니까? 신고하죠.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말이 2달 전에도 이런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법 바뀌었습니까? 이럽니다. 자, 우리가 가설건축물 하면 생각나는 게 공사용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있죠. 전시회장, 전람회장 있죠. 모델하우스 있죠. 산사태에 놨다 급히 이주시키는 가설건축물 있죠.
생각나는 그거만 하면 돼요. 그거 생각나는 거는 전부 다 신고입니다. 그런데 가설 건축물 매일 볼 수 있지만 생각 안 나는 게 있어요. 버스 정류장 앞에 가면은 버스 표 팔고 담배 파는 가설 건축물 있죠. 도로 위에 가설 건축물이죠. 도시계획 시설 부지 위에 있는 가설 건축물은 허가 대상이에요. 그러면은 신고 대상이든 허가 대상이든 존치 기간은 원칙적으로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다른 물론 연장할 수도 있지만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말은 3년 이내 철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중개사무소를 두고 3년 이내마다 철거하고 또 딴 데 가서 또 철거하고 이런 말이 안 되죠. 결론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는데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가설 건축물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가설 건축물 대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요. 이 중개사무소는 꼭 자기 거여야 됩니까? 빌려서도 됩니까? 빌려서 되죠. 그래서 소유하거나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 어떤 방법으로도 좋습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돼요. 사용권을 확보할 것. 그러니까 임대차 돈 주고 빌린 것을 임대차라고 돈 안 주고 빌린 것을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자, 원래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야 되는데 준공검사나 준공인가, 사용검사, 그 다음에 사용 승인 등을 받은 건축물인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된 건축물도 우리 법에서는 중개사무소로 쓸 수 있다 이랬어요. 중개사무소로 쓸 수 있다. 그럼 이런 걸 중개사무소 쓸 수 있느냐? 막연하게 외우지 말고, 자,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허가 받고 지어야 되죠. 그죠? 건축허가 받고 건물을 지었다, 다 짓고 나면은 마음대로 쓸 수는 없죠. 공무원이 허가 내준 대로 건물을 잘 지었느냐 확인해야 되겠죠. 그게 사용 승인이에요.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건물을 지었어요. 마음대로 쓸 수 없죠. 다 짓다고. 사업계획 승인 해준 대로 건물을 잘 지었는지 확인해야 되죠. 그게 사용검사입니다. 자, 질문할게요. 사용검사 신청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해야 돼요? 제가 안 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법 물어봤어요. 죄송합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건축허가 대상하고 사업계획 승인 대상하고 어느 게 규모가 큽니까?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규모가 훨씬 크죠. 그럼 사용검사한다, 사용승인한다 하는 말은 건축허가 내준 대로 아니면은 사업계획 승인 내준 대로 도면 들고 다니면서 검사해야 되죠. 그죠? 어느 게 검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거, 사용검사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사용승인은 7일이네, 사용검사는 15일이네 합니다. 그런데 두 개를 비교를 하면은 하나씩 외우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00세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검사를 받았어요. 그럼 아파트 사용검사를 받는다고 해서 주택만 사용검사 해주는 게 아니고 각종 부대시설, 복리시설 한꺼번에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상가도 사용검사 받았다, 상가 쓸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원래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사용검사를 해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가 그 상가에 중개사무소를 쓰려고 한다. 그럼 나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되면은 중개사무소 쓸 수 없으니까 내 거부터 먼저 기재해 주세요 한다 하더라도 그부터 건축물 대장에 기재 안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부터 해줘요. 시간이 생각보다는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사용검사 받은 상가, 그거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직까지 안 됐지만은 조금 쓰면 된다는 말입니까? 아직까지 안 됐지만 조금은 된다며요. 그거예요. 사용검사나 사용승인 등을 받은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된 건축물도 중개사무소로 쓸 수 있다. 그럼 여기에서 건축물 대장은 공무원이 가지고 있죠. 공무원이 가지고 있다는 말은 누가 확인해야 된다? 공무원이 등록같이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된 건축물을 중개사무소로 썼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됐으니까 공무원이 건축물 대장을 확인할 수 있다 없다? 확인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 제출하여야 한다. 사유서 제출해야 된다. 자, 공개사의 등록 요건인데 공인중개사의 등록 요건은 크게 문제가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법인의 등록 요건 무조건 문제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는 문제는
지겹고 따분하고 잠을 때 봐야 됩니까? 삼박한 기분으로 좀 쉬다 봐야 됩니까? 잠시만 쉬다가 보겠습니다.